제가 발표할 내용은 수산 분야의 대응 방안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의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자, 저희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횟집에서 회덮밥도 많이 드시고 그다음 회식하시면 횟집에도 다 가셔가지고 다 맛있게 드셨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방류 문제가 나오니까 다들 불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다 부적합 사례도 없고 그 다음에 국제 기준에 비해 가지고 세춤 같은 경우에도 검사 기준이 10개 이상 강화된 기준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다 드셨단 말씀이죠. 근데 실제로 이슈가 되고 나서부터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다고? 정말? 어떤 상황인지 직접 보고 와야겠다. 보통 손님이 붐빈다는 오후에 방문했는데 썰렁했어. 원래 여름엔 수산물 비수기지만 작년과 비교해 매출이 크게 떨어졌대. 횟집에도 손님이 거의 없더라. 절반 이하로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오염수를 방류를 하진 않은 거잖아요. 손님들이 요즘에 수산물 먹어도 돼요? 소비자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장에선 매일 원산지 점검을 받고 있어. 또 일본산 생선들은 방사능 수치를 준다고 해.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동안 못 먹을 것 같은데요. 불안감이 크다 보니 소금에 이어 다시마와 미역의 사재기 현상도 발생했어. 하지만 정부는 오염수가 방류돼도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입장이야. 오염수는 수면 및 태평양을 통해 희석된 채 들어오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할 거래. 오염수 위험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큰 게 사실인데 오염수 방류로 가중되는 불안감, 국민이 수산물을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세심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결론을 어떻게 보면 이제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여기 학생이신 인턴분이 이제 연합뉴스에서 이제 영상을 올리신 건데요. 저희들이 오늘 의논의 부분이라든지 어떤 토론의 어떤 주제가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세심한 대응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제가 정부의 어떤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세춤 같은 경우에는 EU라든지 미국 그 다음에 코덱스에 비해서 10배 더 강화된 기준으로 검사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특히 일본에서 오는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통관할 때마다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대다수는 이제 통과됐을 때 문제가 없었고 그 다음에 식품에서 유통되는 것들도 주기적으로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영상으로 한 번 더 어떻게 실제적으로 검사라든지 수거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식품 방사능 관리 어떻게 하나요? 이곳은 부산 감천항 보제창고. 수입국 정부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로 1차 서류 검토를 마친 후 방사능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관능 검사로 기본적인 신선도를 확인하고 검체를 수거 봉투에 넣고 밀봉해 아이스박스에 넣은 뒤 분석실로 운반해 방사능을 검사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식품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청과 지자체 식품위생부서가 함께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농수, 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주기적인 검체 채취와 검사를 책임집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은 양식장이나 공판장 등에서 국내산 수산물이 시장에 유통되기 이전에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연근에서 서식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혹여 있을지 모를 방사능 오염수 유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 우리나라 정부라든지 지자체, 그다음에 각급 연구소에서 끊임없이 이런 수산물에 대해서 안전성을 갖다가 검증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안심하시고 여태까지는 잘 소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연사분께서도 발표를 해주신 것처럼 그럼 이제 오염수, 아까 이제 처리수라고 이제 바꾸셔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처리수를 방역이 됐을 때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이제 유해가 올지에 대해서 앞선 발표와 마찬가지지만 2011년도 저희가 원전 폭발을 했고요. 11년, 그러니까 11일 날 쓰나미가 발생을 하고 이제 12일 날 이제 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거의 12년이 흘렀는데요. 이번 여름에 아마 지금 8월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IAEA의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내외 설득 과정을 거친 후에 아마 8월쯤 방류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안타깝지만 이게 일본도 주권 국가죠. 그래서 일본 정부가 그러니까 통제된 어떤 방류 계획을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정부는 어찌됐든 간에 방류를 할 계획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6월 27일 날 이미 방류 설비에 대한 시운전도 완성을 했고요,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IAEA에서 2년간의 검증 과정을 통해 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 계획이 그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이미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는 이 IAEA 보고서가 제대로 된 건지 재검증을 해가지고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염수를, 그러니까 처리수를 기준 이하로 처리해가지고 방류하는 것은 저희가 막을 수는 없지만 후쿠시마 원전 수산물을 갖다가 수입 금지하는 건 우리의 주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도 막고 있고 앞으로도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처리수 방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명확하게 이미 무리하다는 것을 이제 앞선 연사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여태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은 뭔가 좀 어떤 이슈가 될 만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막연한 불안감을 갖는 게 당연치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학이 아닌 사회과학적인 문제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회과학적 문제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설득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본 원전의 오염수 용량이 미비하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고, 그렇지만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일단 방류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안 드시러 가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는 상관없고, 그 다음에 과학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소비 침체는 불을 보듯 뻔하고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 방류를 반대하는 논의와는 별개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대응 전략과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와 같은 막연한 불안감은 이번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한미 FTA 할 때도,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살면서 아이고 내가 은퇴하고 나서 뭘 할지, 뭐 직장 승진을 할까, 뭐 이런 막연한 불안감들은 사실 상존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를 해나가느냐가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2011년에 원전이 터졌어요. 그 후로 12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수산물을 다시 먹기 시작을 했을까 봤더니 약 2년 10개월이 흘러서 2014년 1월부터 소비가 회복된 걸로 그 언론에서 보도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약 3년 동안의 시간이 지나서야 소비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는데, 이런 회복의 요인이 무엇일까 살펴보았을 때 일단 일본에서 먼저 터지고 난 후쿠시마 인근 8견에서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산물 이력제라든지 그 다음에 유통업체 소비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당초 오염 우려와는 달리 별다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자 소비자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합리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되었다라는 게 그 대체적인 어떤 사설이라든지 분석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지금 아직 방류는 하지 않았는데 벌써 뭐 소금뿐만 아니라 미역 다시마 사재기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수산물 소비는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의 대책은 무엇일까요? 자체 평가를 마무리한 다음에 종합적인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아마 대응을 마련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이제 여태까지 어떤 언론에서 공개되어 있는 한국 정부의 대응책은 모니터링을 94개소에서 200개로 포인트를 강화하게 개수를 늘려서 끊임없이 방사능 조정을 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해역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인근의 동해상에서도 방사능 수치를 검사하겠다. 그 다음에 일본 수산물은 당연히 뭐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강화시켜서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후쿠시마 현이라든지 인근 해역에서 잡힌 물고기는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지금도 안 들어오고 있지만 일본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죠. 근데 안 하겠다, 수입. 그리고 방류 보고서를 검토해 보니까 정상적으로 장비가 작동했을 때는 당연히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방류 과정에서 이상이 생겼을 때 일본의 오염수 처리 시설이라든지
방류 제어 장치가 설계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게 아마 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검사를 강화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또 8월 달이면 해수욕장 또 오픈해가지고 해수욕도 즐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수욕장까지도 검사를 하겠다고 아마 안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생각하기 싫으시겠지만 한번 우리 그 옛날에 얼마나 큰 피해가 있었는지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 원전 터졌다는 이제 발표가 나자마자 지금처럼 그 반토막이 났고요. 그 후로는 더 심해졌겠죠. 그 다음에 2014년에 일본 섬에서 방사능이 나왔다 이렇게 보도된 이후로 이게 추정치인데요. 월 평균 160억에서 375억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가 한번 이와 같은 사태를 한번 겪었는데 방류수가 처리되고 난 후에 그럼 저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안전과 소비에 중점을 둬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책이 마련이 돼야 되겠다. 자, 이거는 수협중앙회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제안한 내용들인데 사실 저희들이 다 생각했던 내용들이긴 합니다. 자, 안전관리 기준 체계 강화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 홍보해주세요. 그 다음에 소비 촉진 활동 전개해주세요. 그 다음에 손해보는 어업인들, 산업체들 지원망을 마련해주세요인데 사실 이 내용들이 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도 아마 그 여기 해수부에서도 오시고 부산관광청에서 오시고 또 많은 업체분들께서 아마 요구하시는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원전 오염수는요 앞으로 낮은 농도긴 하지만 30년간 방류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피해액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소비 촉진이 억제되는 것들을 단기간 내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희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저희가 대응책으로 삼아야 될까요? 자, 첫 번째는 팩트 제공을 통한 불안감 해소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비는 위축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소비 촉진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은요, 그 내수도 중요하지만 여기 수강한 가공 수출업체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수출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피해 억가라든지 수산업계에 대해서 금융지원책도 수반되면 가능하겠다는 게 전체적인 아마 대응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좀 하나씩 저희 뽑아볼까요? 자, 팩트 제공을 통해서 마련한 불안감이라고 해소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불안감 자체는 사회 심리학적 요인이 들어있는 거 이제 들어있죠. 그래서 실제 코로나19를 대응할 때 사회 심리학자들한테 많은 조언을 구해가지고 이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들도 만약에 이제 가능하다면 여기 계시는 산업계뿐만 아니라 사회 심리학자들의 조언을 통해 가지고 그 불안감을 해결하는 노력들이 지속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팩트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불안감 해소의 가장 큰 해결책이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해서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팩트를 제시할 것인가? 그동안에 했던 모든 자료들이 이미 다 이제 전문가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일반 소비자분들이라든지 시민분들한테는 이런 자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충분하게 자료를 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진행될 모든 검사에 대해서도 빠르고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해서 안심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인근에서 잡히는 수산물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어떤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 강화라든지 그 다음에 산지 증명서 같은 것들이 충분히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검사는 강화해야 되고 당연히 감시 활동도 촘촘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올라오면서 제가 들고 온다는 게 깜빡했는데 부산시에서 하나 만드셔가지고 여러분 책상에 다 올려주셨을 것 같아요. 검사는 철저하게, 감시는 꼼꼼하게, 촘촘하게. 사실은 제가 준비한 내용하고 저도 오늘 아침에 와서 봤는데요. 일치하는 내용 같아서 사실은 기분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코로나19 사태 때 지금은 이제 다 안전수칙 잘 지키셔서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 예방주사도 백신도 잘 맞으셔서 지금은 어찌됐든 고비를 넘어서 저희들 마스크 안 쓰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얼마나 괴담이 많이 돌았습니까? 뭐 백신 맞으면 부작용이 있고 뭐 이상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팩트는 정확하게 전달을 하되 원전 오염수 괴담은 좀 이런 가짜뉴스 같은 것들은 온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국민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검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도입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과 마트에 소비자들이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방사능 측정 장치를 보급하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자, 소비 촉진책입니다. 당연히 지금 이제 소비 촉진은 위축되고 있고 방류하기 시작되면 아마 더 뭐 이렇게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소비가 위축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정부 차원이라든지 지자체 차원의 위기 대응 매뉴얼이 준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비 위축에 대해서 그래서 생산, 출하, 유통 단계 어떤 감시 체계가 구축이 잘 되어 있다고 홍보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수산물 지키고 운동본부에서 내건 슬로건입니다. 오염수 방류하고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제발 연관시키지 말아달라. 처리수 방류하는 것하고 우리 수산물이 안전한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이런 것들을 슬로건으로 내놓는 것처럼 저희도 사실 방류도 저는 반대를 합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안전하더라도 찜찜한 건 사실이니까 방류를 하더라도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도 우리가 충분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비 촉진책은 이미 부산시에서도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할인 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소비 촉진책, 그 다음에 뭐 전통시장 상품권이라든지 뭐 릴레이식 같은 것들을 매월 우리 시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 차원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그러면 소비 촉진책은 체계적이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당분간 촉진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부산시는 수산가공식품들의 수출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이제 회수부 보고자료를 보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수출이 다소 위축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회복돼가지고 이제 정상화되나 보다 했더니 좀 살만한데 지금 이제 오염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오염수 방류나 수출 피해도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건 이제 희창물산 부사장님께서 그 당시 원전 사고 터졌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냐. 그래서 H마트에서 로컬이라든지 히스패닉은 소비 패턴의 변화나 동요가 없었지만 아시아계 국가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소비를 줄였다는 얘기를 그때 이제 실제 상황이었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그리고 수출을 하게 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국에서 방사능 검사 증명서를 요구할 것이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대응들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그리고 아마 정부 차원에서 진행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업인과 수산업계를 대상으로 정책 및 금융 지원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회수부에서 전남권역 생산자 단계가 간담회로 지지를 하셨는데요. 이건 제가 이걸 자료에 넣은 거는 우리 지자체, 그러니까 부산광역시에서도 다른 시도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였나. 물론 전남하고 부산하고는 어떤 수산업계의 어떤 형태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사항으로 제가 올려놨는데요. 원전으로서 방류된 특별법이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양식수산물을 포함한 수산물 사전 수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수입수산물의 이력 관리라든지 원산 품목은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손실금 보상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5월 17일 날 간담회 때 제안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저희 부산광역시에서도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선택적으로 받아들인 것도 좋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미 6월 18일 날 우리
방류에 관련된 피해어민 지원 특별 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제 혜택을 갖다가 지금 정부 차원에서 그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가능하다면 이제 뭐 이렇게 저희 또 부산에서도 수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그다음 판매가 조절하게 되면 정부가 일부 사들여서 보강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자료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교수님들께 의견도 구하고 이제 했었는데 이미 저는 이제 그 운영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산시, 부산광역시와 그다음에 시군구에서 위기 극복 태스크포스를 설치해서 운영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아마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혜를 모아 민첩하게 대응이라고 했는데 그 제가 이제 민첩하게의 뜻을 갖다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신속하고 빠르게라는 말도 있지만 제때라는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민첩하다는 게. 그래서 저희는 지혜를 모아서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은 원전 그러니까 처리수가 방류되기 전까지는 사실 뭐 어떻게 저희가 반대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하는 거 말고는 사실 특별한 뭐 이렇게 그 뭐랄까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어 가지고 저희가 47개에서 200개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방사능 수치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발표해서 불안감이 그 해소되기를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간절하게 희망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수산물 업계, 그러니까 저희 수산업계 어려움이 향후 정말 몇 달 내로 끝날지 아니면 내년 언제쯤으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한다면 피해액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그 어려우신 기간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제적이고 민첩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제안들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100% 해결책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제 이 시간대에 벌어질 토론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주제 발제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가지고 이와 같은 오염수 방류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좀 슬기롭고 지혜롭게 극복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